안녕하세요, 옥수현입니다. 여러분들 2단원 급수의 중단원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문제를 풀 거고요. 여러분들은 영상에서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부터 16번까지 총 11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4페이지의 6번입니다. Sn 2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3n 제곱 플러스 5n으로 주어졌을 때 an의 급수를 구하라는 게 바로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급수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리미트와 시그마로 쪼개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입니다. 자,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데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녀석 k는 1부터 n까지 ak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었다. 시그마를 배우기 전에는 우리 이 녀석을 어떻게 썼었다? sn으로 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급수라고 하는 녀석은 부분합 sn의 극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sn이 주어졌네요.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3n 제곱 플러스 5n입니다. n에다 무한대를 대입해봅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보아하니 n제곱이 나올 것 같고 여기도 n제곱 2차식분의 2차식이네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와 3이네요. 정답은 2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러한 녀석의 급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급수 표현을 쓰기 위해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n에 관한 일반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좀 다시 살펴보면 이 녀석의 일반항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은 1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1 플러스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n번째 항은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급수 표현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분의 1 말입니다. 자, 그런데 1부터 n까지 더하는 녀석을 우리는 좌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우리 시그마 공부할 때 배웠죠? 부분합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 시그마의 종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k는 1부터 n까지 k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역수를 취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보아하니 그러면 이제 급수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서 풀 수밖에 없겠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2 부분합을 먼저 처리하고 리미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를 앞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부분 분수를 떠올리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를 앞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보내면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부분 분수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걸로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ad분의 1을 b 마이너스 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쪼갤 수 있었죠. 이 공식에 대입하면 이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의 뜻에 의해서 1부터 n까지 쫙 대입해준 다음에 나열하고 소거해줄 것들은 소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써볼게요.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n까지 쭉 대입해볼게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땡땡땡 마지막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다 대입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더한 녀석의 극한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소거되는 것들이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 이웃한 녀석들끼리 다 지워지겠네. 3분의 1과 n분의 1도 마찬가지로 지워지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주시면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내주시면 n 플러스 1분의 1은 0으로 사라지네요. 자,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n-1x 플러스 2n 플러스 1y는 1.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이 녀석의 급수를 구하는 게 8번 문제입니다. 먼저 이 녀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직선이니까 분명히 x절편과 y절편이 존재하게 됩니다. x절편과 y절편은 조사해보도록 하죠. 먼저 x절편, y에 0을 대입했을 때의 x값이 x절편입니다. 그럼 여기에 0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사라지겠네요. 2n-1 곱하기 x가 1이야. 그러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이게 1이 나오냐면 2n-1분의 1이 들어가야 전체가 1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2n-1분의 1이 바로 이 직선의 x절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선 x값에 0을 대입해 주시고 그때의 y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얼마가 나오냐면 2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어주면 이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직선과 x축, y축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a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너무 쉽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n-1분의 1 높이 2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 녀석의 급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녀석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곱하기 2n-1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와 흡사하게 부분분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2n-1분의 1과 2n 플러스 1분의 1을 쪼개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고 2분의 1은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럼 이거 쪼개봅시다. 2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a, b-a를 적어보도록 하죠. 앞에다가 잘 썼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 쪽에서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이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는 2분의 1 리미트 시그마 정리해보면 이 두 녀석을 빼면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앞으로 넘겨보죠. 2분의 1의 제곱으로 처리하실 수 있겠고요.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k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리미트. 자, 대입을 했으니까 시그마는 없어지겠네요. 자, 1 대입하면 1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3 대입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면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 녀석의 극한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지는 녀석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5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웃한 거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4분의 1 곱하기 리미트 1-2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2n 플러스 1분의 1이 0으로 사라지겠네요. 정답은 얼마? 4분의 1이다.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수가 수렴할 때 x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이 급수라고 하는 녀석을 잘 보시면요, 첫 번째 항은 x였고요, 두 번째 항은 x1-x, 세 번째 항은 x1-x의 제곱이었습니다. 어떤 수열이죠? 등비수열이네요. 그러면 등비수열들이 무한히 더한 거니까 등비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식이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등비수열의 일반한 공식을 이용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x 1-x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녀석이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이 뭐였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안에 n-1제곱이 수렴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항이 만약에 뭐였다면? 그렇죠, 0이었다면 애초에 0을 무한히 더하는 녀석이니까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도 수렴할 조건이 되지만 첫째 항이 만약에 0이었다면 이 녀석도 수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등비급수에서의 공비는 1-x가 됩니다. 그 녀석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하고요. 또는 첫째 항이 x가 0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 녀석만 풀어내면 되겠죠.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1-x, 자, 1과 양변에 -1 이렇게 쓰고요. 이 사이에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작을 때는요.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1이 너무 걸리적거려 세변에다가 1을 빼주면 -2, -x, 0 이렇게 되고요. -x가 싫어요. 세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십니다. 자, x, 2, 0 이렇게 되고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전히 x가 0이다, x가 0이다, x가 0이다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죠, 오늘. 자, 정답은 뭐가 된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자, 1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an의 급수가 4로 수렴하고요. 그 녀석의 제곱의 급수는 3분의 16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자, 등비급수 수렴하니까 지금 4로 수렴하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n의 공비를 r이라고 하고 첫째 항을 a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1-r분의 a가 4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an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열 an이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an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항의 제곱은 a제곱이 되겠죠? 두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 되겠네요. ar의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항은 a제곱 r의 4제곱, 네 번째 항은 a제곱 r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an이 지금 등비수열이었고 그러면 an 제곱은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첫 번째 항은 a제곱이고 각각의 항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r의 제곱을 곱해나가는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an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수열이면, 등비수열이면 an의 제곱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a제곱이고 공비가 r의 제곱인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도 등비수열이라고 공비가 r제곱, 초항이 a제곱. 그러면 두 번째 주어진 녀석은 1-r의 제곱분의 a제곱이 3분의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구해내면 되겠네요. an의 세제곱이라는 녀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초항이 a 세제곱, 공비가 r의 세제곱인 그런 등비수열인 거예요. 그런 녀석의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1-r의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의 값을 구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a과 r의 값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식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식을 살펴보시면 오케이. 그럼 이 녀석 인수분해해 보면 1 플러스 r, 1 마이너스 r, a 이게 지금 3분의 16이에요? 분명히 1 마이너스 r분의 a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4로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a 곱하기 4가 3분의 16이야. 우리는 어떤 식을 얻어낼 수 있어? 1 플러스 r분의 a가 3분의 4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1 마이너스 r분의 a가 4, 1 플러스 r분의 a가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a와 r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는 1-r 양변에 곱하면 4-4r이고요. 자, 여기는 양변에 3이랑 1 플러스 r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4a는 4 플러스 4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립 한번 해보자. 그러면 4a는 8이고 따라서 a는 2가 나옵니다. 그럼 a2를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r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가 2가 나오려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2가 나오려면 네, 여기가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r이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떤 녀석을 요구했냐면 이 녀석의 값을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분의 1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1 빼기 8분의 1이네요. 8분의 7분의 8이 됩니다. 8이라고 하는 건 1분의 8. 계산하시면 7분의 6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탈 문제입니다. 이러한 직각삼각형의 내부에 정사각형들을 무한히 만들어 나갈 때 그 모든 정사각형의 합을 구하라는 게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던 대로 한다면 여기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어떤 관계를 가진다? 등비수열의 관계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넓이 구하고 두 번째 넓이 구하면 공비를 알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무한히 더해나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등비급수 공식 1-r분의 a잖아요. 첫 번째 항은 이 녀석의 넓이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렇게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바로 닮은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넓이를 구하는 건 똑같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 A1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제가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A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1의 넓이는 솔직히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정사각형을 그리면 이 변의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 한 변의 길이의 반밖에 안 될 거예요. 3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4 이렇게 돼요. 그럼 A1의 넓이는 그냥 9가 되겠죠. 너무 자명합니다. 혹시 증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닮은비를 구해볼 거예요. 닮은비 A1의 넓이와 A1의 정사각형, 그 다음에 A2에 대한 정사각형의 닮은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닮은비를 구하면 우리 넓이의 비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닮은비 구하고 넓이의 비 구하면 공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요 길이 구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요. 잘 보니까 이 첫 번째 커다란 정사각형을 포함하는 이 삼각형이 있고요. 두 번째 정사각형을 포함하는 또 작은 삼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닮은비는 다시 말하면 이 커다란 정사각형과 두 번째 커다란 정사각형의 닮은비와 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녀석의 닮은비는 6대 여기 길이가 얼마겠어요? 여기 길이. 네, 방금 구했죠? 3이었어요. 6대 3의 닮은비를 가지게 됩니다. 약분하면 2대 1의 닮은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구한 게 뭐냐면 닮은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고 싶은
그게 닮은 비가 아니고 넓이의 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닮은 비에서 넓이의 비 구하는 방법은 각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닮은 비가 A 대 B라고 한다면 넓이의 비는 A 제곱 대 B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닮은 비가 지금 2대 1이에요.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된다? 4대 1이 된다는 거예요. 2의 제곱, 1의 제곱 해서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1대 4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와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4대 1이란 얘기예요. 공비 구할 수 있죠? 얼마? 이게 처음의 얘가 두 번째가 4분의 1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 4분의 1이라는 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공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이 녀석들을 전부 다 더한 녀석이에요. 쭉 나열해보면 첫 번째 항이 9라고 했으니까 9. 두 번째 넓이는 이 첫 번째의 4분의 1일 테니까 9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녀석의 또 4분의 1일 거 아니에요? 9 곱하기 4분의 1의 4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하려고 하는 녀석이 뭡니다? 등비수열, 등비급수다. 자, 그러면 1-r분의 a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1-4분의 1분의 첫째항 9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4분의 3분의 1분의 9, 3이랑 9에 합하면 3. 안에 있는 거 밑으로, 바깥에 있는 거 위로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이었습니다. 자, 페이지 45, 12번 문제입니다. A1이 2, AN 플러스 1은 2AN이라는 점화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럴 때 AN분의 1의 급수를 구하라는 게 12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점화식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의 2배라고 합니다. 다음에 있는 항이 앞에 있는 항의 2배라고 하네요. 그 다음 항은 그 전 항의 2배. 그 다음 항은 그 전 항의 2배. 무슨 수열이겠어요? 등비 수열인 거예요. 특히 계속 곱해지는 수가 얼마? 2.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2라고 알려주고 있죠? 얘는 2 곱하기 2의 n-1제곱, 다시 쓰면 2의 n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준식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1입니다. 보니까 등비급수네요. 공비가 2분의 1인, 첫째 항도 2분의 1인. 공식 바로 쓰시면 되죠.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은 첫째 항 2분의 1입니다. 계산하시면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점화식을 아느냐 모르냐 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어떻게 되나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이렇게 되겠죠. AN 플러스 2이 전항의 n번째 항이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녀석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네, 자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순환소수 0.235 에서 첫째 자리를 A1, 소수점 안에 첫째 자리를 A1, 둘째 자리를 A2, 셋째 자리를 A3, A4, A5, A6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A1, 2, A2, 3, A3, 5. 네. 자, 그럴 때 구하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거예요. 얘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럼 준식이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준식이 쭉 나열해보죠. 2의 1제곱분의 A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A3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A4 더하기 2의 5제곱분의 A5 더하기 2의 6제곱분의 A6 더하기 2의 7제곱분의 A7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해 나갑니다. 그러면 A1, A2, A3, A4, A5, A6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은 2분의 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3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5 더하기 다시 2의 4제곱분의 2 더하기 2의 5제곱분의 3 더하기 2의 6제곱분의 5 더하기 2의 7제곱분의 2 더하기 2의 8제곱분의 3 2의 9제곱분의 5 위에 있는 수들을 보시면 2, 3, 5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보니까 여기 2인 녀석들만 한번 볼까요? 2분의 2, 2의 4제곱분의 2, 2의 7제곱분의 2, 다음은 2의 10제곱분의 2, 2의 13제곱분의 2. 분자가 2인 녀석들만 모아서 더해주면 그 녀석도 등비급수가 되지 않을까요? 모아볼게요. 2로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7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10제곱분의 1. 등비급수입니다. 공비가 2의 세제곱분의 1이. 마찬가지로 3으로 묶고 5로 묶으면 등비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3으로 또 묶어볼게요.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5제곱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갑니다. 자, 다음 5로 묶은 녀석은 2의 세제곱분의 1, 2의 6제곱분의 1, 2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묶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다음 이제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이 녀석은 공비가 2의 세제곱분의 1, 다시 말하면 8분의 1.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인 등비급수입니다. 1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자, 이 녀석은 첫째 항이 4분의 1이네요. 공비는 똑같이 8분의 1이다. 1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4분의 1. 자, 마지막 5로 묶은 녀석은 1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얼마였냐면 8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는 수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그 반복되는 녀석들끼리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다 계산하시면 선생님 믿으시죠? 7분의 19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준식이를 보세요. 급수를 보시면 그 급수가 지금 수렴한데요. 자, 일반항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급수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준식이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지금 수렴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 표현 대신 리미트를 갖다 붙이면 얼마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준식이가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n. 이 녀석이 얼마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 얘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제곱. 자, 여기 위에 있는 녀석 아까도 살펴보셨어요. 시그마 k네요. 바로 써보겠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로 요약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0으로 수렴 중인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녀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4n제곱 뭐뭐뭐뭐뭐, 얘는 2분의 1 n제곱 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하는 수열이냐면 이 녀석은 4분의 2분의 1로 수렴하는 녀석이에요.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8분의 1이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8분의 1로 수렴하는 중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풀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n분의 an 마이너스 8분의 1로 가는 녀석을 뺐더니 0으로 수렴한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면 n분의 an이라는 녀석이 8분의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전체를 xn이라고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는 n분의 an이 궁금해. 그럼 얘만 빼고 얘를 넘겨주면 이런 식도 쓸 수 있어요. 자, n이란 n분의 an은 얘만 이렇게 넘기면 xn 더하기 2n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내가 리미트를 씌워보고 싶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은 리미트 xn 더하기 2n-1의 제곱분의 2분의 n 플러스 1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xn 수렴하는 수열이죠. 0으로 간댔잖아요. 그 다음에 2n-1의 제곱분의 2분의 n 플러스 1 제가 아까 8분의 1로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각각이 수렴하네요. 쪼개질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결론은 0 플러스 8분의 1이 얘는 8분의 1입니다. n분의 an이 8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석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잖아. n분의 an이 수렴하는지 아닌지 몰라. 얘 쪼갤 수가 없어.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지금 8분의 1로 수렴하고 이거 전체가 0으로 수렴한데 수렴하고 전체가 0으로 어딘가로 수렴하면 그냥 이 녀석을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지금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석적인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그렇지만 얘가 수렴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수렴하는지 몰라도 어떤 녀석이 수렴하고 전체가 어디로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n분의 an이 8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녀석을 한번 보자고요. n-an분의 n 플러스 an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분의 an밖에 없어. n분의 an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위아래로 뭘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위아래를 n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n분의 an 요거 1 더하기 n분의 an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오호! n분의 an이 지금 8분의 1로 간다고 했거든요. 8분의 1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1 플러스 8분의 1 8분의 7분의 8분의 9 정답은 얼마? 7분의 9가 됩니다. 맞았네요. 14번이었습니다. 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자, 보자마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리셨어야 됐어요. 그랬을 때 이 급수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15번입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2분의 1이라는 걸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b 마이너스 2 계산하시면 2분의 1 얻어낼 수 있겠고요. 자,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a분의 c 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준식이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자. 자, 준식이는 시그마 n은 1부터 죄송합니다. 자, 준식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파 n-1제곱 베타 n-1제곱 n이 지수분에 들어갔네요. 이거 어떤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에요. 여러분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1제곱 이건 아주 손쉽게 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공비인 3분의 1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바로 공식에 집어넣으면 1 공비 3분의 1분의 첫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0제곱 다시 말해서 1 이렇게 계산하시잖아요. 얘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이 녀석은 1-r분의 a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의 n-1제곱에 대한 급수는 1-알파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뒤에 있는 녀석 마찬가지로 1-베타분의 1로 처리가 되겠죠.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비의 절대값이 어떤 상황에서만 1보다 작은 상황에서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확인했다고 했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 이따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풀 수 없는 걸 낼까요? 안 되겠죠.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일단은 먼저 계산을 해보고 나중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거 두 개 이용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일단은 내비둡시다.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을 계산해보면 먼저 통분을 해봅니다. 1-알파, 1-베타 여기 위에는 1-베타가 생길 것 같고 여기 위에는 1-알파가 생기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고요. 자, 이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다음, 자, 1이랑 1이 지워지네요. 그리고 나서 했더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계산할 필요도 없었어. 약분을 해버리면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저 계산을 해보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밑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 4분의 1이 나오겠고요. 그 녀석의 역수니까 정답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아직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요 녀석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요 알파랑 베타라는 녀석은 이 2차 방정식의 근 아니었습니까? 네, 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알파, 베타 사실은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공식을 이용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이 뭐였더라? 그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네, 짝수 근의 공식은 어떻게 썼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습니다. 여기서 b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은 b의 2분의 1이었다.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 알파랑 베타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해봅시다. 알파랑 베타의 근은 어디다 적어볼까? 네, 이 녀석을 지우고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은 자,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근의 공식 쓰면 되겠네요. 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 계산하시면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제가 분명히 루트 5는 2.2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대충 4분의 3.2 정도, 마이너스일 때는 대충 마이너스 4분의 1.2 정도. 1을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안 넘네요. 1의 절대값보다 무조건 작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랑 베타가 같다. 플러스일 때는 알파, 마이너스일 때는 베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둘 다 1보다 작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 체크를 해서 15번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의 길이가 3인 이러한 원이 있는데 이 지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지름을 또다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하나 찍고 그 안에 원은 이 녀석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계속 그려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그려지는 모든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자, 등비급수 문제입니다. 프랙탈 문제죠. 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r분의 a로 풀겠다는 겁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따가 구하도록 하고요.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은 공비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원의 그 둘레의 길이와 두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서 그 녀석의 비율을 알면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닮은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커다란 원과 두 번째 커다란 원의 닮은비를 구하면 이 둘레의 길이의 비가 곧 닮은비가 되지 않겠어요? 네, 길이의 비는 닮은비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의 지름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3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을 2대 1로 내분한다 그랬어. 그럼 여기 길이가 당연히 얼마겠어요?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의 지름의 길이가 3이었고 얘의 지름의 길이는 2야. 그럼 닮은비는 3대 2가 되겠네? 다시 쓰면 1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체 큰 원의 둘레의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였다고, X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는 x의 3분의 2니까 3분의 2x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안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요 녀석의 둘레의 길이의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둘레의 길이가 그 전 거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말하면 이 3분의 2라는 녀석이 r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R 구했으니까 A만 구해내면 되겠네요. A라고 하는 녀석은 지름의 길이가 3인 녀석의 둘레의 길이의 비니까 이 파이 R, 다시 말하면 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3파이입니다. 끝났어요. 자, 1-R분의 A는 1-3분의 2분의 3파이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얼마? 9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4페이지, 45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